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분양권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팔리지 않는 건데 분양 대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이 심각합니다.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산재 인정률은 낮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광주 6개 학교에서 전수검사가 실시됐고 여수에선 초중고 92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신라 금관총에서 금관이 출토된 지 올해로 꼭 100년을 맞았습니다. 불변의 절대 왕정을 상징하는 금관의 가치와 의미를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분양권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분양권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 대행사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 4월 분양 대행사 직원을 통해 1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분양권 가격이 오르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말을 믿고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까지 얹어줬다고 말합니다. 3천만 원을 주면은 자기들 말은 그래요. 원계약자한테 줄 거라고는 이제 수수료식으로 준 거죠, 한마디로. 이게 수익이 많이 오르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다시 다 팔아주겠다는 소리도 있고.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분양권 가격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와 매수 심리 약화 등의 영향으로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속만 태우던 A씨는 분양권을 팔려고 내놨지만 이마저도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자분들 계속 만나가지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 그냥 내 원금만 받게끔 하려고 알아봤더니 3천만 원 그대로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씨는 팔리지 않는 분양권을 되사겠다고까지 약속했던 대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분양 대행사 해당 직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기사 안 주실 거예요? A씨는 수차례 항의 끝에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달콤한 투자 수익을 미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분양권 판매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산단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들의 질환을 살펴봅니다. 여수산단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노동자들 가운데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을 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재 인정률은 매우 낮습니다.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건강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이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20여 년간 원료 저장 탱크와 파이프 관리 일을 해온 김철주 씨. 지난 6월 출근을 앞두고 심한 구토와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경색. 계약직이던 김 씨는 후유증으로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씨는 작업 중 흡입한 화학물질을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에 볼팅 작업을 하려고 오픈을 합니까? 하면은 그 안에 조금씩 남아있는 그 미세한 그 냄새들이 다 흡입하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로 산단에서 30년간 화학물질 저장 탱크와 파이프 등을 용접하는 일을 해오던 박모 씨. 심한 어지러움증을 겪다 올 3월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여러 현장을 오가는 작업 특성상 산재 신청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현장 특성상 저희들이 오랜 기간 작업을 할 수가 없고 들어가서 한 업체 가면은 한 달, 2달, 길어봐야 3개월, 4개월이면 공사 끝나고 나와요. 이처럼 여수산단 노동자들 가운데 급성 뇌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직업성 중증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 환경이 문제로 추정됩니다. 그런 걸 일으키는 화학물질들 관리를 아주 그래도 잘 하니까 줄어들긴 했는데 일부 화학물질들은 여전히 그런 심장, 혈관 질환 일으킬 수 있고요.
하지만 작업자 대부분은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는지 알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사이에서 각종 암과 희귀병이 빈번히 발병하면서 산단 노동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폐암이 제일 많고 그 백혈병이나 그런 것도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로게릭을 많이 봤어요. 미세먼지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뇌 신경계 쪽에까지 이제. 노동자의 건강 이상과 화학물질의 관계를 밝히는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업성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직업성 암만 보더라도 인구가 비슷한 영국이나 이탈리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재 인정률은 5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 해 암 환자가 24만 명 정도 되니까 약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고작 200명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심각한 질환을 키우는 유해 화학물질.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은 정확히 어떤 물질에 노출되는지도 모른 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의 몫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선 어제 학생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11명이 추가 확진돼 여수 전체 초등학교 70여 곳에 전수검사가 실시되는 한편 여수 초중고등학교 92곳은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광주에선 7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학생과 교직원 등 6,9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에선 28명, 전남에선 4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일상 회복을 위해 KBC가 남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두 번째로 전남 서부권의 목포와 신안입니다. 꽃으로 물든 섬과 밤바다의 낭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추억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서슬퍼런 실현의 시기를 견뎌온 목포의 원도심은 근대 역사의 산실입니다. 일본식 가옥과 상점 등 근대문화 역사거리는 전체가 공간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근대 역사관과 일본식 가옥을 리모델링해 꾸민 카페와 식당, 사진관 등은 과거로 떠나는 도보 관광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중요한 근대사와 관련된 그런 역사적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차를 마신다거나 음식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보 여행이 가능합니다. 어둠이 깔리면 목포는 낭만 항구로 탈바꿈합니다. 밤바다를 무대로 음악과 빛, 불꽃쇼가 어우러지는 목포해상 W쇼는 4대 관광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대표 관광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달산과 고화도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해상 케이블카, 유람선 투어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너무 힐링되고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설레임도 느끼고 좀 아름답고 감동적이에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해안선을 보유한 사계절 꽃피는 신안. 마을 전체가 온통 보랏빛으로 물든 반올 박지도의 퍼플교는 CNN과 로이터 통신 등 세계 언론들이 극찬한 관광 명소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노둣길을 건너 예수의 12제자를 소재로 조성된 12사도길은 유럽의 휴양지를 연상케 합니다. 교하고 바다하고 퍼플하고 환상적이에요. 올라가 보셔요 한번.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섬마다 미술관과 박물관을 조성하는 신안군의 1도 1 뮤지엄은 섬의 문화를 입혀 다양한 작품과 전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풍광을 배경으로 조성된 천사섬 분재공원은 힐링 코스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숲향기 가득한 산책로와 다양한 분재 작품은 물론 겨울철에도 빨갛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애기동백의 향연이 산자락을 수놓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람을 오시고 계시고 특히 12월부터 눈 속에 애기동백을 볼 수 있는 섬 겨울꽃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많이들 오시고 힐링한 시간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섬과 바다로 떠나는 여행은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는 낭만과 감성 가득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신라 금관총에서 금관이 최초로 발견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금관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우리나라의 금관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이 완벽하게 보존된 금관.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 시대 금관입니다. 타오르는 불꽃 모양의 세움 장식은 고구려 시대 금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불변의 절대 왕권을 의미합니다. 함께 출토된 금귀걸이와 갑옷을 뒤덮던 금동 갑옷편도 당시의 강력한 왕권을 추정하게 합니다. 1500년 전인 4, 5세기경 만들어져 가장 오래된 고구려 불꽃무늬 금관은 개인 소장 문화재로 일부 연구 논문 외에 일반에 처음 공개됩니다. 이 고구려 금관과 100년 전인 1921년 최초로 발견된 신라 금관총 금관을 비롯해 국내에서 발견된 금관은 모두 10개.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뿐인 금관의 10분의 1에 달해 금관 종주국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시대별 국가별 특성까지 다양해 역사적 가치가 높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왜곡돼 온 한국 금관에 대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한 학술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근데 그거의 용도와 사용처 그리고 기원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벌써 나온 지 100년이나 넘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후학들이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한국 금관 최초 발견 100주년을 기념해 학술대회와 함께 마련된 고구려 금관 특별전은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광주 동국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광주시가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 양궁연맹이 현지 실사를 위해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시는 세계 양궁연맹이 내일 오후 광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오는 21일 광주국제양궁장과 월드컵 경기장, 오는 22일 선수단이 체류할 호텔 등을 실사하기로 해 이에 대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2025 세계 양궁대회는 현재 광주시와 스페인 마드리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달 초 세계 양궁연맹 집행위원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켄텍이 독일의 세계적 연구기관 대학과 공동 연구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켄텍은 세계 최고의 실용화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조합과 내년 켄텍에 설립할 예정인 공동 연구센터 운영과 그린 수소 실험 인프라 구축 등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독일 안할트 대학과 공동 학사 및 석박사 과정 개설, 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소프라노 김선희의 37번째 독창회가 열렸습니다. 소프라노 김선희는 오늘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 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갖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사랑과 희망을 노래한 비발디의 나는 울부짖네를 비롯해 바로크 시대부터 낭만파까지 다채로운 곡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피아노 반주뿐 아니라 바이올린과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과의 협연까지 이루어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5월 치러진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상동 현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광주시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 수를 최소 315명 이상으로 정해야 하지만 대의원 수를 282명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